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사람이 했던 말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정말 많이 닮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72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을 때는 세상을 바꾸려 했고 중년에는 가족을 바꾸려 했다. 하지만 늙어서야 알았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오늘은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고민한 끝에 발견한 3가지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는 의지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6분. 쇼펜하우어는 평생 하나의 질문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하지 못한가? 그가 찾은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지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지란 무언가를 이루려는 욕망, 바꾸려는 집착, 통제하려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지는 끝없는 갈증과 같다. 한 가지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찾는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만족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자녀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식이 잘 되길 바랍니다. 좋은 대학 가길, 좋은 직장 다니길,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밤잠을 설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더 해줄 게 없나 자책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이 조금만 올라가도, 무릎이 조금만 아파도 우리는 걱정합니다. 이제 늙는 건가, 큰 병은 아닐까 하루 종일 그 생각뿐입니다. 친구 관계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연락이 뜸해지면 서운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만 먼저 연락하나 상처받습니다. 심지어 날씨가 굳으면, 물가가 오르면, 뉴스가 안 좋으면 그것조차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불안의 뿌리가 의지라고 봤습니다. 통제하려는 마음, 바꾸려는 욕심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확합니다. 의지를 내려놓아라.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관심하게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자녀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그 아이의 인생입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입니다. 친구가 멀어지는 건 각자의 삶이 달라진 것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매일 아침이 조금 더 평온해집니다. 밤에 잠이 잘 옵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요즘 날씨만 봐요.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살아요. 그랬더니 마음이 참 편해졌어요. 이게 바로 의지를 내려놓은 삶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의지를 버릴수록 고통은 줄어들고 평화는 가까워진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통제하려 하는가? 무엇을 바꾸려 애쓰는가? 그리고 그게 정말 내 힘으로 되는 일인가? 만약 아니라면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그 순간 마음의 작은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원심력이 강해진다. 6분. 이제 2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아주 독특한 비유를 했습니다. 그는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 2마리가 있습니다. 너무 추워서 서로 가까이 붙으려 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아파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멀어지니 또 춥습니다. 다시 가까이 갑니다. 또 찔립니다. 이게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는 외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받습니다. 기대가 어긋나고 실망하고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또 외롭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패턴이 더 분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직장 동료, 동네 이웃, 아이 학부모들, 매일 누군가와 만나고 수다 떨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되니 어떻습니까? 은퇴하면서 직장 사람들과 멀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하면서 학부모 모임도 자연스럽게 끊겼습니다. 건강 때문에, 시간 때문에 여러 이유로 만남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습니다. 다들 나를 잊었나? 난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것을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라.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양이 아니라 질의 시대라는 겁니다. 100명의 얕은 관계보다 단 한 명의 깊은 대화가 더 소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내 속마음을 꺼내놓아도 판단하지 않는 사람, 내가 힘들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 그냥 옆에 있어도 편한 사람.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배우자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외로움은 고독으로, 고독은 고요로, 고요는 평안으로 이어진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그리운 상태입니다. 고독은 혼자 있음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고요는 혼자 있음을 즐기는 상태입니다. 평안은 혼자 있음이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저는 이 단계를 거쳐 오신 한 할아버지를 압니다. 처음엔 은퇴 후 외로워하셨습니다. 친구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혼자 책 읽고 산책하고 글 쓰는 시간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이제 누가 연락 안 해도 서운하지 않아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안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그건 슬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는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십시오. 길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평안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법 6분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타인의 판단이라는 감옥에 스스로 들어간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의식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친구는 손주가 벌써 몇인데 우리 아이는 아직 결혼도 안 했다. 옆집은 해외여행 다녀왔는데 우리는 그럴 형편이 안 된다. 끝이 없습니다. 60대가 되면 더 심해집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그 선택을 안 했더라면, 좀 더 열심히 살았더라면, 자식들에게 더 많이 해줬더라면, 그리고 남들과 비교합니다. 같이 다녔던 친구는 여유롭게 사는데 나는 아직도 돈 걱정한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골프 치러 다니는데 나는 병원 다니기 바쁘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게 내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든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더 가졌든 그게 내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시선은 허상이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이다. 이게 바로 자기의 자존감입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첫째, 나만의 기준을 만드십시오. 성공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입니까? 높은 직위가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하루가 기대되는 것, 그게 성공입니다. 저녁에 잠들 때 오늘 하루가 후회되지 않는 것, 그게 성공입니다. 행복이 뭡니까? 큰 집, 좋은 차가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밥 한 끼가 맛있는 것, 산책하며 바람이 기분 좋은 것, 손주 목소리 듣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둘째, 과거를 후회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는 과거의 고통을 현재로 끌고 오는 행위다. 그만 놓아 주십시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를 판단할 자격은 없습니다. 셋째, 비교를 멈추십시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나는 항상 부족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 항상 있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교는 행복의 적이다. 대신 어제의 나와 비교하십시오. 오늘 내가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한 할머니를 압니다. 80이 넘으신 분인데 매일 아침 일기를 쓰신답니다. 거창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날씨 좋았다, 손주 전화 왔다, 밥이 맛있었다. 그런 작은 것들을 적으신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일기를 쓰세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내 인생이 꽤 괜찮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남들 보기엔 별것 아닐지 몰라도 나한텐 소중한 하루하루였어요. 이게 바로 나만의 기준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의 눈치 그만 보십시오. 과거 후회도 그만하십시오. 남과 비교도 그만하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괜찮았는가? 오늘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따뜻했는가? 그 답이 예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마무리 -2분. 오늘 3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째, 의지를 내려놓으십시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둘째, 관계의 원심력을 받아들이십시오. 양보다 질, 깊이 있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나만의 기준으로 사십시오. 쇼펜하우어는 72세에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짧지만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았다면 충분히 길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평온하게, 조금 더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작은 선물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